자, 오늘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보험료. 국가 4대 보험이 있어요. 사회보험 중에 4대 보험이 있는데 국민연금보험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이렇게 네 가지의 사회보험이 있어요.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보장해 주는 거고,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재해를, 사고를 입었을 때 보장해 주는 거고,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은퇴 이후에 보통 65세 이후에 생계를 보존해 주는 측면이고, 오늘 말씀드리는 이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료가 너무 부담될 때 그것을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죠.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 건강보험 같은 거는 그 어떻게 보면 금융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 있고, 또 건강보험이나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분들이 전문가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월권일 수도 있는데 그냥 참고 삼아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, 너무 좀 어렵죠. 그래서 가볍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제일 먼저 왜 건강보험을 하게 됐냐면, 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요율이 한 뭐 3.49% 올랐다,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에 많이 올랐어요. 실제로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그 보험료 체계가 18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,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,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, 이런 거를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. 가입자가 있어요. 가입자.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내는 거에 대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. 이거를 피부양자라고 그래요. 가입자는 둘로 나눠져요. 직장에서 직장 다니는 직장 가입자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프리랜서들, 지역 가입자가 있다. 이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요. 뭐 모든 보험이 개인이 내는데 이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내요. 세대. 그래서 가입자가 있으면 그 밑에 뭐 배우자, 직계 좀비속, 그러니까 아버지, 할아버지, 아들, 딸들, 그 다음에 형제자매, 이렇게 세대를 묶어서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묶어서 세대가 돈을 낸다. 이런 개념이 일단 중요하고, 직장 가입자가 어떤 식으로 돈을 내냐면, 직장 가입자는 돈을 내죠. 소득 곱하기 보험료율인데, 보통 뭐 정확하게는 안 들어갈게요. 보험료율은 대략 6.24%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참고로 알아두시고, 지역 가입자가 되게 중요한데, 지역 가입자는 이 소득 점수가 있어요. 소득에 따른 점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재산에 따른 점수가 있어요. 재산이 많으면 점수가 올라가겠죠. 자동차 점수가 있어요. 자동차가 없거나 생계형 자동차, 승합차, 화물차, 뭐 특수차 또는 1600cc 이하, 뭐 이런 거는 자동차 점수가 없어요. 건당 183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직장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소득을 줄여야 되겠지. 그렇죠? 그럼 소득을 줄이려면 어떻게? 소득은 총 수입에서 비과세 수입을 빼야 돼. 비과세.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걸 빼면 이게 소득이잖아. 총 수입을 줄이면 말이 안 되니까 비과세를 줄이는 게 낫지. 직장인들 식비 이거 한 달에 10만 원 빼줘요. 비과세 해줘요. 그 다음에 출산 육아 요것도 10만 원 빼줘요. 비과세 해줘요.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, 자가운전 보조금 이런 거 잘 안 챙기거든. 요거 20만 원 비과세 해준다. 이것만 해도 40만 원의 비과세가 되면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.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. 피부양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가입자의 배우자,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속, 직계는 피라고 그랬어요. 블럿. 조는 할아버지, 아버지, 어머니, 비속은 아들, 딸, 그 다음 형제자매.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무임승차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. 그러면 뭐가 많이 바뀌었냐?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. 단 고소득자, 월급 이외에, 그러니까 뭐 임대소득, 사업소득, 뭐 금융소득 이런 게 3,4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
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. 지역가입자는 좀 내려가요. 대부분 재산 공제가 많이 늘어났고 자동차 공제가 또 늘어났어요. 그래서 지역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좀 많이 줄었다. 이전에는 지역가입자 중에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을 그냥 평가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나이하고 성별에 따라서 보험료를 그냥 3만 원으로 책정했던 거예요. 그럼 돈도 없는데 3만 원을 내니까 힘들잖아. 이거를 13,000원으로 요번에 줄이게 된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 여기는 또 3,860만 원이에요. 고액 재산가들은 여전히 보험료는 올라간다. 세 번째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피부양자였던 사람들이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 거예요. 피부양자의 조건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. 이 가입자의 형제 자매 중에서 대부분 65세가 넘거나 30세가 안 되거나 장애인인 사람 중에서 연 소득이 3,400만 원이 안 되고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됐어요. 이게 몇만 명이냐면 23만 명이야. 그러니까 23만 명이 그냥 무임승차하다가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내게 됐다 이 얘기예요. 고소득자 이것도 연소득 3,4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자기가 보험료를 내야 된다. 그 다음에 재산은 고액재산가 고액재산가는 재산이 얼마 5억 4천이 넘거나 연 1,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결국 아들이나 친척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가 요번에 빠져나온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7만 명이에요. 결국으로 30만 명이 안 내던 건강보험료 2, 3만 원을 새로 내게 됐다.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. 그 직장에서 실직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어요. 고가 자동차를 타고 뭐 이러다 보면 그럴 때 어떤 제도가 있냐면 그 건강보험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어요. 이걸 신청해야 되는데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3년 동안 직장에서 내던 싼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가 있어요. 신청만 하면. 건강보험료 내는 돈에다가 몇 프로냐면 7.38%의 노인 요양 장기 보험 요율을 내면 이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가 돼요. 노인이 돼서 스스로 거동할 수 없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예요. 그래도 의료 혜택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 편이죠. 물론 이제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일반 그 지역가입자들 많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게 힘이다. 좀 알고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뭐죠? 아까 직장가입자는 총수입의 비과세를 늘리는 거고 지역가입자가 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? 수입이 있으면 비용, 이 경비를 많이 올리면 소득이 줄겠죠.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소득을 줄여나가면 기준 건강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